출장 때문에 당분간 못 보게 되니까 자기 좀 보러 와달라.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.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여자의 남편분이 너무 셈이 나가지고 데리고 간 거는 아닐까?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, 김선철 변호사입니다. 사무실에서 이렇게 찍는 거는 두 번째인데 막연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 얘기해 봐야지 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고 제대로 준비하고 하려다 보니까 아예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일단 한번 찍어보려고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실무 수습을 했을 때 맡았던 일 한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사법연수원은 2013년, 2014년 그렇게 2년 동안 다녔는데 2014년 2년 차에는 실무수습 이런 걸 합니다. 15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법원에서 2개월, 검찰에서 2개월,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같은 데서 2개월 그렇게 해서 합쳐서 총 6개월을 판사들이 하는 일, 검사들이 하는 일,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실습을 해보는 그런 기간을 갖는데 검찰 실무수습을 할 때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사건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사건의 이면에 깔린 스토리 때문이었어요.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돌싱 커플이었는데 여자는 전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사별한 케이스였고 남자분은 이혼한 지가 꽤 오래됐었고 두 분 다 자녀들도 있었어요.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대요. 둘 다 돌싱인데 잘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 결혼도 하기로 했었대요. 근데 그 사고가 있었던 날은 여성분은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남성분도 다른 데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대요. 남자분이 다음 날부터는 조금 길게 출장을 가기로 했었나 봐요. 근데 이 여성분이 내일부터는 남성분을 출장 때문에 당분간 못 보게 되니까 자기 좀 보러 와달라 라고 해가지고 여성분이 그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던 그 술자리까지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을 했어요. 이 여성분의 친구들이랑 뭐 인사도 하고 잠깐 같이 있다가 그 여성분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길에 사고가 난 건데 여성분의 집까지는 거리가 되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여성분을 데려다 주려고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가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. 남성분이 얼마나 그 미안한 마음이 컸던지 검찰 실무 수습을 하면 검사나 뭐 수사관이 하는 것처럼 피의자 조사를 똑같이 하거든요. 여러 피의자들을 조사를 많이 했는데 뭔가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. 최대치의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그냥 다 인정을 하고 자기의 선처를 구할 생각조차 전혀 없고 그 남성분의 조사를 받는 태도 같은 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 몇 명한테 해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여자의 남편분이 너무 셈이 나가지고 데리고 간 거는 아닐까?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되게 오묘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누군가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로 사건을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많지만 뭔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나 방법이나 시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도 진짜 있는 것 같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법원 실무 수습할 때인데 법원 실무 수습을 할 때는 국선 변호도 같이 하거든요. 저는 판사님한테 국선 사건을 많이 좀 해보고 싶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10건 넘게 주셨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마약사범이었어요. 이분이 상습범이어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되게 뭔가 범상치가 않았어요. 본인이 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. 누가 나한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덤탱이 씌워가지고 잡혀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누명을 써서 처벌을 받아도 나는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자기가 그동안 마약을 투약했던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걸리지 않은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맞는데 해놓고도 안 걸린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누명을 써서 처벌을 받더라도 이게 안 걸리고 그냥 유행으로 넘겨온 다른 많은 사건들도 있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자기는 이걸로 뭐 유죄가 나와도 상관없고 뭐 어떻게 나와도
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변론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기록도 살펴보고 얘기도 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서 열심히 무죄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나왔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은 무죄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유죄가 나오게 됐고, 그분은 진짜로 뭐 억울해하거나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.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반응이었고,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저도 이제 살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뭐 안 좋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있던 뭐 인과관계만 볼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이를 계기로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겪었을 때 나는 지금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뭐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,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, 이것도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시야를 조금 되게 넓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저랑 남들이 뭔가 비슷하거나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기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세상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, 내가 뭐 힘든 일상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넓은 관점에서 뭐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